오늘은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확진자가 40명이 늘었습니다. 49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수도권에서만 36명, 특히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관련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230만 명의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한 터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한 어린이집 문이 닫혔습니다. 이곳에 다니던 3살 여자아이와 아이의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이집에는 50명 이상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17일 하루 근무하셨대요. 부천 물류센터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인천 동구의 한 초등학교도 닫혔습니다. 이곳에서 최근 긴급 돌봄 학습 도우미가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이 도우미는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입니다. 등교했던 1, 2학년은 확진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하교했습니다. 고양시에선 학원 강사가 확진됐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건물 안 다른 점포도 문을 닫았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은 이태원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물류센터에서 처음 확진된 사람은 부천에서 열린 돌잔치 참석자입니다. 이곳에서 이태원에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발 3차 감염자인 택시기사를 접촉했습니다. 이태원발 감염이 노래방, 돌잔치를 통해 물류센터로 이어졌고 지금은 특히 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등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명에서 시작이 됐겠지만 이게 이제 여러 번의 반복 노출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모임 회사 안에서는 전파가 된 걸로 보고 있고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은 4천여 명에 달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감염이 계속 확인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 확진자가 나온 작업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물류센터 D동 4층이 마켓컬리 상온 1센터가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이곳 4층 작업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저도 오후에 이곳으로 왔는데요.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방역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직원들 한 5-6명 정도가 남아서 방역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구청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근무 당일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200여 명에 대해서 자가격리와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어디를 다녔는지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확진자는 24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하루에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이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이날 하루만 일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상품 구분과 포장 업무를 맡았다고 하고요. 공개된 동선과 설명 등을 종합해보면 전날인 토요일 친구와 대전광역시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던 여성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전에서 건강제품 관련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이 설명회에 참석했던 200여 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에 같이 대전에 다녀온 여성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구청 측에서도 이 확진자의 접촉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접촉 감염이 추정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일할 때 방역 수칙은 잘 지킨 겁니까? 네, 제가 좀 일찍 와서 둘러봤는데요. 곳곳에 코로나19 관련 생활 수칙들이 붙어 있긴 했습니다. 업체 측의 설명은 일단 열 화상 감지 카메라를 두고 출근할 때 열이 있는지를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진자는 근무 당일에 열이 없었기 때문에 근무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또 일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게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경우에는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컬리 층에서도 생활방역 수칙을 지켰는지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곳 복합물류센터에는 이 업체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도 배송 차량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이곳 D동 건물만 해도 10개 정도의 업체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대형 쇼핑몰과 지하철도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등 CCTV 등을 통한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건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방역당국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취재팀장을 맡고 있는 양원보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이 쿠팡 부천 물류센터 감염 사태는요, 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태원 클럽발 감염의 연장선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 A씨에서 출발해서 쭉 돌잔치가 열린 부천 라온 파티에 쿠팡 최초 확진자 B씨가 다녀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B씨는 이 쿠팡 부천센터에서 5월 12일 단 하루만 근무했던 겁니다. 자, 반면 다른 센터 확진자들은 지난 23일, 그러니까 5월 23일 전후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보통 3에서 5일 사이에 이렇게 쫙 확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사이에 며칠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자, B씨 본인은 이태원발 감염일 수는 있지만 다른 쿠팡 확진자들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또 다른 감염원에 노출된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한 역학 조사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자, 이런 분석이 맞다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발병 이후 사람들이 직접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보기를 멀리 했었죠.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는 정말 초호황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잖아도 계약직 사원과 이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 비중이 절대적인 쿠팡이 이렇게 주문이 몰리면서 더 많은 사람을 물류센터에 투입을 했습니다. 자, 부천 물류센터만 그 숫자가 약 4,000명에 달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런 상황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지적입니다. 자, 인력 통제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벌어지는 수도권 지역사회 이 감염 확산도 바로 거기서 발단이 됐다는 겁니다. 자, 특히 쿠팡 부천 물류센터는 수도권 서부 지역에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중심 창고입니다. 자, 부천센터 사정을 잘 아는 한 분과 제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작업 중에 이 마스크를 쓸 수가 없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냉동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면 김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얼어요. 얼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 쓰고 일을 하고요. 오전 조가 입었던 방한복을 거기에 또 입김도 들어가고 땀이 좀 무슨 비말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걸어놓은 거를 그대로 또 오후 조가 다시 축축해요. 자, 부천 물류센터는 영하 20도의 이 냉동 시설입니다. 자,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몸에서 발열이 생겨도 그걸 알아채기가 힘든 그 작업 환경이었다라는 점이 이 부천센터가 안고 있는 독특한 또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규 확진자가 이 40명 선이 된 건 49일 만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셨거나 이용하셨거나 특히 5월 12일 이후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이 관할 보건소, 선별 진료소 꼭 신고하시고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오늘은 유치원과 초중고 일부 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230만 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생애 처음으로 학교에 간 아이들의 등굣길에 이상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5월에 맞은 생애 첫 등교입니다. 너무 신났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작은 손에 소독제를 바르고 운동장을 빙 돌아 교실로 향합니다. 건물 안에는 열감지 카메라가 기다립니다.
준비물을 쥐어주는 부모는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은 되는데 아이가 너무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참 복잡합니다. 얘기했어요. 절대 마스크는 벗으면 안 되고 아는 친구 만나도 손잡고는 하지 말고 마스크 꼭 쓰고 있어라.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불안감이 더 큽니다. 너무 기쁘기도 한데 이렇게 근처에 다시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도 많이 되는 편이에요. 유치원 노란 버스는 오랜만에 승객을 맞았습니다. 이것도 불안한 부모는 직접 아이를 실어 나릅니다. 아이를 데려온 할머니도 발열 확인은 필수입니다. 오늘 등교한 인원은 전국에 230만 명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 3학년 등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엔 나머지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이어집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모든 학교의 교문이 다 열렸던 건 아닙니다. 500개가 넘는 학교가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수업을 미뤘습니다. 대구에서도 그리고 서울에서도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다시 문을 걸어 잠근 학교가 나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대구 오성고 교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부터 등교 정지됐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연락했기 때문에. A군이 첫 증상을 보인 건 지난주 수요일 고3 개학 첫날입니다. 당시엔 가벼운 기침을 했습니다. A군은 다음 날인 목요일부터 등교를 하지 않다가 지난 월요일 아침 다시 학교에 왔습니다. 기침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담임교사가 A군을 당일 바로 집으로 돌려보냈고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 안에 선별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같은 반 학생 23명과 교사 등 34명을 진단 검사했습니다. 5월 20일 날 등교를 한 날에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접촉을 했으니까 A군이 나흘간 등교를 하지 않았을 때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 8명을 당구장에서 만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학생들이 다니는 5개 고등학교의 등교를 중단시키고 원격 수업으로 돌렸습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미디어고 3학년 학생도 오늘 확진돼 학교 측이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 부천과 경북 구미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 등교가 미뤄졌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561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학교 앞에는 닫힌 교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와 등교길을 함께한 부모들입니다. 기다렸던 등교지만 막상 학교가 문을 여니까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한 가정을 찾아가서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처음 싸보는 딸아이의 책가방. 이것저것 넣었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빼곡한 준비물 목록에 설명은 길어집니다. 무섭지? 괜찮아? 그리고 이것도 나야 돼. 물통은 이게 뭐예요? 식수예요. 개인용 식수만 사용이 가능해서 코로나19가 미룬 딸아이의 첫 등교는 삶을 바꿔놨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어려워졌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던 이 씨는 15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업주부가 됐죠. 선택지가 있어야지 고민하는 거잖아. 근데 선택지가 없어서. 그렇게 기다리던 개학인데 연이어 들려오는 확진자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개학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체육 활동도 못 하는 걸로 결정해놨고 음악 활동 이런 것도 비말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가장 큰 걱정은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죽는 게 슬퍼요. 긴급 재난 문자 오면 또 죽었어? 그래요.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죠. 첫 등교를 하는 아이와 함께 처음 학부모가 된 엄마는 그래도 내일 등교를 준비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국내에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 첫 의심 사례로 보고된 어린이와 청소년 2명 모두 다행히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선 적어도 26개 주에서 수백 명의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의심됐던 사례는 11살 남자아이와 4살 여자아이 2명입니다. 둘 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증상도 나아졌습니다. 11세 남자 아이는 이미 퇴원하였고 4세 여아도 퇴원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11살 남자아이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월 초 사이 필리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체 검사가 완료된 후에 전문가들의 사례 검토를 통해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유럽에서 시작해 13개 나라로 퍼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선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최소 26개 주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의심 사례가 나와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자체 집계한 결과 350여 건의 잠재 환자가 파악됐고 절반 이상이 뉴욕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은 추가 확인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는 어린이에게서도 이 질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